Recording.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PCX 제가 타고 있는 PCX 150 모델인데요. 베트남에서 한 달 전에 샀습니다. PCX 150 모델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통근길 리뷰. 출근하면서 제가 그동안 PCX를 타면서 느낀 점, 그리고 가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주행 성능 관련된 이야기들, 네,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도 영상이 또 길어질 것 같네요. 시동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이얼을 돌려서 시동을 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키를 소지한 채로 한번 눌러주면 인식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돌려주면 이렇게 세레머니가 진행이 됩니다. 네. 부끄러워서 혼자 떠들고 있는 게 들킨 것 같아서 부끄러워가지고 주차장을 지금 빨리 벗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끄러워서 하나도 안 들릴 것 같은데, 앞에 지금 아주 시끄러운 놈이 지금 서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일단 PCX 150 모델을 구매한 지는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런데 한 달인데 제가 지금 주행거리가 1695km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체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PCX를 사실 산 이유는 제가 실제로 타고 다니는 바이크는 혼다 에서 나온 다른 모델이에요. CB F190 190cc 모델인데 한국에는 아마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는. 어쨌든 이제 지금 베트남에서 또 사서 그 모델을 타고 있는데, 이게 가족이랑 같이 탈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베트남에서는 저 셋이 같이 탈 수 있는 스쿠터가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일단 PCX를 추가로 사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고민이 많았어요. 이것저것 뭘 살까. 스쿠터 종류 중에서 점점 막 눈은 올라가다 보니까 막 BMW C400 GT까지 막 눈이 올라갔다가 이건 아니다. 도저히 그렇게까지 비용을 투자하면서 살 건 아닌 것 같다 해서 이제 결국은 타협점을 찾은 최적의 모델이 이 PCX였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쓰는 상황이 생겼네요. 이 집 앞에 이 도로 통과하기가 사실 제일 난이도가 높아요. 저희 통근길에서. 이 도로가 호치민에서 하노이까지 연결되는 도로인데 1번 국도죠. 1번 국도. 근데 이거를 통과하려면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몇 차선이지? 5차선 되나? 5차선을 이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질러서 이 유턴 코스로 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뭐 핸들링이나 뭐 바이크 조작이나 이런 것들이 PCX 같은 경우는 워낙에 가볍고 편해서 저런데 통과하기도 또 아주 좋아요. 이게 지금 아무래도 스쿠터다 보니까 그 엑셀러레이터에 대한 응답성은 좀 사실 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 분명히. 옆에도 PCX가 있네요. 저건 이전 모델이군요. 응답성은 떨어져요. 얘가 뭐 아무래도 고배기량 스쿠터도 아니고 150cc 밖에 안 되는 스쿠터니까 응답성이 떨어지는 건 뭐 어쩔 수 없죠. 팍 치고 나가는 느낌이 들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제법 괜찮은 편입니다. 3명이 다 타고 3명이 어떻게 타는지 궁금하실 텐데 그건 제가 나중에 사진으로 첨부를 해드릴게요. 3명이 다 타고 주행을 하더라도 뭐 불편함 없이 잘 나가요. 그러니까 스쿠터라고 해서 이렇게 예전에 텍트나 이런 것처럼 뭐 땡겨도 안 나간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땡기면 잘 나갑니다. 그런데 그 최대 토크 느낌이 확실히 늦게 오는 건 있어요. 토크가 빨리 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 치고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적당히 속도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치고 올라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좀 이따가 주행 구간이 나오면 그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근데 RPM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 RPM에서 나오는지는 알 수가 없네. 그거는 이제 재원을 참고해서 재원에 써 있을 테니까 네, 홈페이지 재원을 참고해서 제가 다시 영상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시보드의 이 시인성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큰 글씨로 속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시간, 그리고 그 밑에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서 왼쪽에는 연료 게이지, 그리고 오른쪽에는 평균 연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PCX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사실 평균 연비에 대한 얘기잖아요. 연비가 정말 좋아요. 일단 지금 제가 1696km, 그러니까 대략 1700km 주행을 하면서 나온 평균 연비는 48.6km/L. 48.6km.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동안 다녔던 길이 시내 주행을 주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 최근에는 이 1700km의 길 중에 대략 1000km 조금 넘는 정도는 장거리 주행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아주 높게 찍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연비가 꽤 좋은 편이긴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사자마자는 시내 주행만 했었으니까 시내 주행만 할 때도 대략 46km 정도, 45km, 6km 정도까지는 계속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거리 주행 한번 하고 나니까 지금 48.6에서 딱 찍혀가지고 내려오질 않네요. 1700km 정도까지 타면서 엔진 오일은 2번 갈아줬습니다. 처음 사자마자 300km에서 500km 사이에 한번 오라고 하더라고요. 엔진오일 갈고 이제 전체적인 점검을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한 400km 정도였던 것 같아요. 400km 정도 타고 한번 엔진오일 갈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거리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그러니까 대략 한 1400km 정도, 1300km 정도 타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이제 어제 엔진오일을 다시 갈아줬습니다. 뭐 이제는 조금 더 여유있게 타도 되겠죠. 네.
일단 PCX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첫 번째는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쇼버 서스펜션, 뒤쪽 서스펜션에 대한 뒤쪽 쇼버가 너무 문제가 많다. 막 요철이 있는 구간을 가면 막 허리까지, 척추까지 막 타고 올라오는 충격이 느껴진다. 이런 후기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저도 처음에 사자마자 느낀 거는 정확히 동의했었어요. 그 의견들에. 처음 사자마자 요철 구간에 가면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충격 흡수가 전혀 안 되는 느낌? 그런데 지금 저 아직도 순정으로 쓰고 있거든요. 보통 YSS 많이 교환하시고 하는데 아직도 순정으로 쓰고 있는데 괜찮아요. 지금은 좀 더 오히려 나아진 것 같고, 어쩌면 저희가 조금 3명이 동시 탑승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쇼퍼가 좀 물러진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꽤 괜찮습니다. 단단하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단단한 거는 변하지 않는 특성인데, 단단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쇼버가 타면서 자연스럽게 좀 제가 적응한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쇼버 자체도 조금씩 이제 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에이징이 되는, 이것도 뭐 에이징이라고 해도 되나? 에이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브레이킹을 좀 전에 했었는데, 그 브레이킹 관련된 문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2018년식 2018년식 그죠? 2018년식 19년식인가? 그거 제가 좀 알아볼게요. 제가 산 거는 2019년 아니다 2020년 들어서고 산 거니까 한 달 전에 샀으니까. 근데 2019년식이겠다. 2019년식 PCX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나오는 모델은 아직도 콤비 브레이크가 쓰이고 있어요. 신형 모델 같은 PCX 모델 같은 경우는 ABS를 쓰인다고 제가 본 것 같은데, 이게 또 지역 따라 되게 다릅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바이크 같은 경우는 베트남 생산된 PCX 바이크고요. 이 경우에는 콤비 브레이크가 아직도 쓰이고 있습니다. 콤비 브레이크 브레이크 오일이 있죠. 안 보이겠구나. 네, 오른쪽 핸들바 옆에 콤비 브레이크 오일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콤비 브레이크라는 게 이제 앞뒤 브레이크를 동시에 잡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브레이킹을 하든 오른쪽 브레이킹을 하든 앞뒤 브레이크를 동시에 잡아서 바이크 슬립의 위험성을 조금 낮춰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실제로는 어떻게 작용이 되냐면, 왼쪽 브레이킹을 하면 왼쪽은 원래 뒷브레이크잖아요. 뒷브레이크 70대 앞브레이크 30, 이 정도 비중으로 잡힌대요. 근데 오른쪽 브레이킹을 하면 반대로 이제 앞브레이크 70대 뒷브레이크 30, 네, 이런 비중으로 잡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뒷브레이크를 하면 이제 뒤에 더 비중을 준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그래서 스쿠터를 운전할 때는 앞뒤 브레이크를 동시에 같이 잡는 경우가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동시에 같이 잡아요. 브레이크 응답성 같은 경우는 글쎄 그렇게 뛰어난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타고 있는 혼다 CBF190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아무래도 그런 차들은 이제 또 브레이크가 좀 더 잘 들리긴 하죠. 근데 얘는 뒷바퀴가 드럼 타입 브레이크고요. 앞바퀴만 이제 브레이크 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천천히 잡히는 느낌이 좀 있죠. 그런데 뭐 제동력이 그렇게 응답성을 조금 늦는다 할지라도
제동력 자체가 나쁘지는 않아요. 어쨌든 쓰고 싶은 위치에서 쓰긴 쓰니까. 다만 이제 생각보다 빨리 쓰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빨리부터 속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쓰고 싶은 위치에서 쓰면 브레이크는 된 거 아닌가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PCX 그리고 이 핸들링이나 조작감에 대한 거, 이게 보시면 핸들이 바이크 상체 쪽에 붙어있는 개념이 아니라 상체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와서 핸들만 따로 설치되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게 운전할 때도 그게 느낌이 그 특성이 그대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 몸체가 뭐 과하게 생각하면 트럭 느낌처럼, 트럭을 움직이는 것처럼 몸체가 이 바퀴랑 약간의 거리를 두고 움직이는 느낌? 그리고 코너링을 할 때, 이거는 지금 이제 핸들의 위치랑은 좀 상관이 없는 부분이긴 한데, 코너링을 할 때 이게 지금 이 엉덩이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이 표현 되게 애매하네. 그런데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알카를 타든지 아니면은 이제 로드 타입 바이크를 타면은, 바이크를 탈 때 이렇게 다리로 돌아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다리를, 강아지, 다리를 움직이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몸과 다리를 안 써요. 몸과 다리를 안 쓰고 핸들링을 이렇게 돌 때 엉덩이로 이렇게 이건 참 애매하지만 정확한 표현입니다. 타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엉덩이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 그래서 엉덩이로 밀어줘야, 코너 바깥쪽으로 밀어줘야 차가 자연스럽게 쫙 돌아가는 느낌이 있어요. 아주 놀라운 색다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 아저씨들 출근하셨나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없네. 어디 가셨지? 또 이렇게 며칠 보다가 또 안 보면 또 보고 싶고 그래요, 경찰 아저씨들. 네, 아무튼 지금 서스펜션 얘기해봤고, 핸들링 얘기해봤고, 브레이크에 대한 얘기 해봤고, 연비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고요. 뭐 사이드미러나 이런 것들은 뭐 시인성 좋아요. 사이드미러 시인성 좋고, 앞에다가 그 뭐죠? 핸드폰 거치대, 그리고 뭐 고프로나 이런 거를 찍을 수 있게 하는 이런 거 설치할 수 있게, 설치하기 편안하게 공간이 충분히 나와요, 핸들 위에. 그래서 그 부분도 불편하지 않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용도로 그 핸들에 크로스바를 설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 크로스바 있죠? 핸들에 크로스바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글쎄 이게 진동을 막아주는지는, 핸들의 진동을 막아주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사실 이 앞자리에 조그맣게 이제 좌석을 놔가지고 아이를 태워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 손잡이용으로 설치한 거긴 해요. 왜냐면 아이가 제가 잡고 있는 손잡이 부분을 잡으면 주행에 위험하기 때문에 가운데를 잡으라고 이제 설치해 준 거긴 한데, 근데 요거 설치할 때 조금 문제가 좀 있긴 있었어요. 제가 쓰고 있는 게 이제 모토 울프라는 곳에서 나온 크로스바를 설치를 했는데, 되게 좋긴 한데요. 튼튼하고 좋긴 한데, 이 사이즈가
가로 세로 길이 사이즈가 약간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수평으로 설치할 수는 없고 약간 삐딱하게, 진짜 한 5mm? 5mm 삐딱하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렇게까지 신경 쓸 건 아니긴 합니다. 이 정도면 쓸만해요. 그리고 이제 뭐 추가적으로 제가 한 튜닝이 있냐, 뭐 튜닝 같은 거 전혀 안 하고 순정 그대로 타고 있습니다. 앞에 그 흔한 윈드쉴드 업그레이드도 안 했고요. 지금 제가 사실 그 다른 모델을 주로 타다가 요즘 이제 통근용으로 PCX를 타는 상황이다 보니까 헬멧을 그 풀페이스 헬멧을 쓰고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다른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 싶은 건데, 꼭 스쿠터라고 해서 그 오픈 페이스 헬멧이나 하프 페이스로 사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오히려 안전성에서도 더 위험하고, 그리고 속도가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도로 상황이 좋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차 주행 정도까지 나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되면은 오픈 페이스나 하프 페이스는 아무래도 바람이나 이런 게, 물론 이제 그걸 즐기시는 분들도 분명 있겠지만 조금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전상에서도 그렇고 주행할 때도 풀페이스를 쓰면 훨씬 더 안정감을 가지고 운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건 사실 지난 편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에 오픈 페이스 헬멧을 한번 썼었고, 그 다음에 지금 풀페이스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교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뭐 스쿠터에 풀페이스 너무 오버 아니냐, 뭐 사실 바이크 탈 때 그 보여지는 모습도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면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것도 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또 바이크를 또 타고 있네, 뭐 이렇게 그런 모습들도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헬멧은 안전이 최우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풀페이스를 쓰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난 지나가고 싶은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제 뒤에 있는 분이 대신 눌러줬어. 네. 아무튼 지금 이제 여기도 상당히 언덕 이었거든요. 오르막길이었는데 오르막길에서 뭐 전혀 고민할 필요 없고요. 왜 이렇게 안 나가, 이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3명이 타고 있어도 오르막길에서도 잘 올라간다. 내리막길은 뭐 말할 나위 없죠. 브레이크만 잘 되면 되는 거죠. 브레이크는 또 적당해요. 또 콤비 브레이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성이 이렇게 막 뛰어나진 않지만 제동력 자체는 나쁘지 않아서 어쨌든 설 땐 선다. 바로 빡 하고 드는 브레이크가 아니라 스무스하게 잡힌다고 느낌을 가지고 있어야 운전하시면서 적응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앞에도 PCX, 요거는 이제 저랑 같은 버전인 것 같네요. 신형.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튜닝은 없지만 그 GB박스를 달았어요. GB박스를 사이드 박스랑 탑 박스랑 모두, 사이드 박스 2개, 탑 박스 하나 해가지고 총 리터가 탑 박스가 42리터짜리였던 것 같고요. 꽤 크죠? 큰 거 달았고, 사이드가 몇 리터지? 한 17리터 되나? 뭐 대충 그래서 한 30리터에 40리터, 70리터 정도 되나?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베트남에서는 사실 이 GB박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왜 필요하냐면,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트남에서 풀페이스 쓰는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다들 지금 하프페이스, 그쵸? 하프 헬멧 쓰고 다니죠? 지금 또 옆에도. 또는 이제 오픈페이스 헬멧, 많이 진짜 좋아야 오픈페이스 헬멧이에요. 그러고 다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풀페이스를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매번
어디 갈 때마다 풀페이스를 지참을 하고 들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오토바이에다가 이제 바이크에다가 넣어놓고 다니려면 이 박스가 필수입니다. GB 박스가. 그리고 나중에 보여드릴 일이 있으면 이제 제가 사진 찍어서 같이 보여드릴 텐데, 저는 또 나름대로 위에도 그 라이딩 자켓으로 입고 다녀요. 스쿠터 타면서 라이딩 자켓에 풀페이스 헬멧에 세나 10C 이보 모델까지. 이건 뭐 베트남에 이런 사람 한 명밖에 없겠네요. 유난입니다, 유난. 유난 떨고 있어요. 네, 아무튼 라이딩 자켓도 입고 다니는데, 사실 라이딩 자켓이랑 그 풀페이스 헬멧이랑 이런 것들은 제가 처음 바이크를 살 때부터 습관으로 만든 거기는 해요. 저도 이제 당연히 안전 문제는 이제 스스로 챙겨야 하잖아요. 주행을 안전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주행을 안전하게 하더라도 혹시 모를 사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뭐 항상 사고라는 게 내가 잘한다고 해서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항상 저는 그 처음 바이크 탈 때부터 그 라이딩 자켓이랑 헬멧을 어쨌든 그거 정도는 꼭 착용을 하는 걸로. 네, 최소한이죠, 최소한. 이게 저와의 약속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라이딩을 즐기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즐기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꼭 습관으로 만들어두고 하는 것도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요 입고 있는 라이딩 자켓 잠깐 비치려나 모르겠는데 코미네라는 곳에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비싼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입기 정말 좋은 옷이더라고요. 일단은 메쉬 소재로 되어 있고, 안에 프로텍터도 여기 어디죠? 팔꿈치, 그 다음에 어깨, 그 다음에 등, 그리고 가슴, 이렇게 프로텍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텍터 있고 메쉬 소재로 돼 있어서 베트남에서 여름, 이 한여름 날씨가 계속되는데 여기서 타기에도 조금만 주행하면 바람이 샥 들어와서 굉장히 시원합니다. 이거 진짜 추천해주고 싶은 상품인데 한국에 있나 이게? 코미네라는 곳에서 나온 거예요. 보통 다이네즈 비싼 거 좋아하시죠? 네, 다이네즈 50만원짜리 이런 거 돈 없어서 그런 거 못 사요. 다이네즈 사고 싶은데 돈 없어서 못 사요. 그래서 저는 코미네 샀어요. 코미네도 좋아요. 요거 혹시 기회 되시면 여름용 자켓으로 강추입니다. 한국에서. 겨울에는 사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메쉬 소재로 되어 있으니까 겨울에는 너무 추우실 거예요. 네, 겨울에는 사지 마시고. 네, 아무튼 PCX 얘기하다 자꾸 딴 얘기하고 있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제가 만족도는 어느 정도 되냐, 지금 1600km 탔으니까 사실 짧은 기간 치고는 적게 탄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한 달 만에 1600km 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잘 없죠. 네, 1700km. 1700km 네, 타고 느끼는 이제 평점 뭐 5점. 스쿠터 기준으로 볼게요. 스쿠터 기준으로. 제가 뭐 스쿠터 다 타본 게 아니라서 또 이게 또 비교 평점이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관적인 그냥 평점입니다. 스쿠터 5점 중에 저는 지금까지 스쿠터라고 하면 참 BMW 이런 데 포함시켜야 되나? 네, 포함합시다. 빅바이크 포함해서 스쿠터 중에 지금 점수 뭐 버그만 이런 애들 다 있는데 이러면 또 점수가 점점 떨어질 텐데. 아무튼 자, 그러면은 떨어진 점수 감안해서 빅바이크 포함해서 점수 가성비 이런 거 하면 4점 드립니다. 네, 지하주차장에 카드 찍었고요. 지금 잠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 오른쪽 위에 보면 A라고 써 있는 게 있어요. A가 뭐냐면 이제 아이들링 스탑, 오토 아이들링 스탑이에요. 아이들링 스탑은 잠깐 멈춰 있을 때 시동 꺼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출발할 때는 바로 엑셀을 당겨주면
바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링 스탑이 그렇게 번거롭진 않아요. 근데 이제 가다 서다가 반복되는 혼잡 구간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중간중간 아이들링 스탑을 계속 시동이 꺼져 버리면 또 불편은 하죠. 그런 경우에만 그래서 스위치로 아이들링 스탑을 꺼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평소에는 이제 계속 아이들링 스탑을 하고 다니면 됩니다. 와, 여기 이쁜 차들 많다. 베스파 C400도 있어요. 내가 쫄리네. 네, 이렇게 지금 PCX 리뷰를 찍어봤고요. 오늘도 한 15km 정도 주행을 하면서 리뷰를 찍어봤습니다. 말씀드린 GB박스 이 사이드와 탑박스를 모두 달았는데, 이 사이드 박스는 지금 시그널 램프가 결합된 상태예요. 근데 이 시그널 램프를 또 연결하기 위한 과정들이 또 쉽진 않았어요. 뭐든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을 찾아가서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는 뭐 그런 데 많으니까. 근데 베트남에는 아직도 그 야매로 하는 데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정말 이제 바른말 고운말 해야 되는데 지금 야매라고 했네. 네, 아무튼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양쪽에서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거리를 가로질러 가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시인성이 좋아서 이런 시그널 램프가 GB박스 사이드 박스를 설치할 때는 있는 걸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